이 질문 하나면 끝납니다. 당연히 강남이죠. 땅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골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시기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서로 처한 투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옆집 이웃이 투자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절대로 동일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1억이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은 10억인데 투자의 방법과 패턴들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 재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처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실수 없이 자기에게 꼭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비법과 노하우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고민해 볼 문제는 부동산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처음 체크해야 되는 첫 단추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핵심 일자리 위치를 반드시 파악하고 투자 지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일자리 지역마다 다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파급력 있는 일자리,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일자리가 땅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끝납니다. 강남의 노후 아파트 살래? 강릉의 신축 아파트 살래? 둘 중에 어디 투자하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너무 쉽죠. 당연히 강남이죠. 아무리 노후되더라도 땅의 가치가 높은 강남이 훨씬 가치가 크겠죠. 이게 지역이 이름 한자 차이인데 강릉, 강남, 땅값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땅의 가치는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좋은 일자리가 그 지역에 연결되는지에 따라 가격 결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강남 예를 들었지만 강남은 하루 유동인구가 500에서 600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9호선이 왜 좋은 황금 라인인지, 모든 일자리, 강남뿐만 아니라 마곡까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철도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주요 일자리들의 전체적인 방향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일자리의 규모, 크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3개의 큰 일자리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한양 도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일자리로 용산, 마곡, 잠실,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창동, 상계, 가산, 대림 총 7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2개의 지역 일자리로는 대표적으로 성수, 수서문정을 지정했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이름만 보더라도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방향을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고 10년에 한 번씩 수립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도, 2011년도, 2020년도 그리고 지금 나온 2030년도 계획까지 거의 10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일자리 개선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몇몇 지역들만 바라보면 2000년도까지는 강남, 영등포, 도심을 중심으로 신촌, 청량리, 잠실을 개발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용산, 수색의 주거 및 일자리의 개발 계획 방향을 확대했고요. 2020년까지 상암, 마곡, 연신 내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1990년도부터 계획되어진 이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일자리를 담을 수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축을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개발축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빠르게 혹은 점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본계획부터 살펴보면 2000년대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청량리는 청량리역 역세권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천지개벽하여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되었고, 2010년도 기본계획 방향이었던 용산도 살펴보면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큰 압력으로 용산을 제재하고 있고, 서울시도 정치색이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
규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올 수는 있지만 2019년 서울시 업무 계획을 보면 첫 번째 업무 계획으로 용산을 국제적인 일자리 그릇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 크다 보니 부동산의 가격 상승 동력도 지금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 계획 수립 발표일이 2005년도였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15년 전에 마곡지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에 대해서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각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나온 2030 도시기본계획의 낙후지역이지만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이미 성수, 잠실, 청량리 등과 같이 가격이 많이 반영된 곳도 있지만 광역 중심의 일자리 위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가산 대림과 가격 반응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동, 상계도 있습니다. 특히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교통의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니 주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나올 2040 도시기본계획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석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4, 5년 뒤에 수립하게 될 텐데요. 도시기본계획은 행정 절차상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들, 그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어떤 지역이 개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들을 거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책자라도 미리 선점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2015년 거제시의 집값은 경남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조선업이 불안했던 작년은 규제의 위축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제시의 집값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분당인데 테크노밸리를 품은 판교 삼평동은 정자동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반은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은 나올 겁니다. 오늘의 결론, 논에는 물이 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에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동일하게 부동산의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TV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부동산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드립니다.